자, 이번 강의는 46강입니다. 46강에서는 부분부정하고 이중부정, 그 다음에 부정을 나타내는 not하고 no의 차이점, 그 다음에 짧게 and의 특별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부분부정을 공부할 때는 이런 방법으로 저는 설명을 합니다. all이나 every의 상대어, 반대어가 아니고요. 상대어. 상대어는 n이다. 그 다음에 both의 상대어는 either다. 반대가 아니고 상대어입니다. 상대어. 그 다음에 always의 상대어는 ever다. 자, 이 always 상대어는 ever고 both의 상대어는 either고 all이나 ever의 상대는 n이다라는 개념을 일단 머릿속에서 그대로 생각하고 계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이해가 좀 빠릅니다. 자, I know all of them. 나는 그들 모두를 다 안다. 이건 완전 긍정입니다. 완전 긍정. 그 다음에 I don't know all of them. 부정어하고 all이 한 자리에 같이 쓰이면 부분 부정이 돼요. 그래서 그들을 다 아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들 중 몇몇을 안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자, 아까 all의 상대어는 n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all 대신에, 여기는 all 대신에 any를 집어넣습니다. n이 되면 안 되니까 of로 연결을 시켜서, I don't know any of them. 이건 완전 부정이 돼요. 그래서 요거하고, 자, all의 상대어, any가 들어가고 not가 들어가니까 완전 부정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 중 그 어느 누구도 모른다. 그래서 not하고 any 합치니까 뭐가 됩니까? no나 none이 되죠. 실은 나는 no 플러스 one에 합친 말인데, 그래서 I know none of them. 나는 그들 중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왜 all의 상대가 n인지 이해가 가시죠? 자, all의 상대에 any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not하고 any를 합치니까 또 none이 되죠. 자, 이 관계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더 보시죠. All the girls are kind. 그 소녀들 모두는 친절하다. 완전 긍정이죠. 자, 여문장에다가 not만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 소녀들 다가 친절한 건 아니다. 그 소녀들 중 몇몇이 친절하다. 자, all 대신에 all의 상대에 뭐 집어넣어요? any 집어넣습니다. any는 바로 연결 안 되니까 of까지 가야겠죠. any of. 그러면은 any of the girls are not kind인데 한 절에서 any는 부정어 앞에 못 쓰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not가 any 앞에 와 있으니까 이 문장 맞는 문장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any가 부정어 앞에 있죠. 이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그래서 any하고 not를 합쳐서 none을 써서 none of the girls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면 이건 완전 부정. 그 소녀 중 어느 누구도 친절하지 않다. 자, 그러면 이 any가 not라는 부정어 앞에 올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자, any가 긍정문에 쓰이면 all의 의미죠. 그런데 all에 뭐가 추가됩니까? 양보의 의미가 추가가 돼요. 그래서 any는 all 플러스 양보다라는 개념을 갖고 계시면 이해하기 쉬울 텐데 무슨 얘기냐면, 자, all children can do it 하면 아이들 모두는 그걸 다 할 수 있죠. 모두는. 근데 여기다 any 들어가면 any child can do it 하면 이거는 어떤 아이라도가 됩니다. 그 모든 아이인데 모든 라도라는 그래서 all 플러스 양보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any가 all의 의미를 지니까 any of the girls are not kind면 all과 같은 any가 all의 의미를 지니까 이 말을 뜻하는 건지 아니면은 완전 부정을 뜻하는 건지 헷갈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설명 자체를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옳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any가 all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정 앞에 any가 오면은 이 위의 문장하고 같은 뜻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any는 부정 앞에 못 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자는 얘기입니다. 글쎄요, 영어 문법학자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any가 not 앞에 만든다. 그 다음에 both의 상대는 either라 그랬죠. 자, both는 둘을 뜻으니까 I know both of them, 나는 그들 둘 다를 안다. 그들 둘 다를 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both가 있는데 부정어가 들어가네요. 그러면은 둘 다를 아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들 중 한 명만 안다가 되겠죠. I know only one of the two. 그둘 중 한 명만 안다. 그 다음에 both의 상대는 아까 뭐라 그랬죠? either라 그랬죠. 그럼 both 대신에 either를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 중 그 어느 쪽도 알지 못한다. 그들 중 어느 쪽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완전 부정이 됩니다. 그래서 not하고 either 합치니까 뭐가 된다? neither가 된다. 그래서 I know neither of them 하면 나는 그들 둘 다를 모른다 라는 뜻이 되죠. 상대어의 관계를 신경을 쓰시면 부분 부정은 엄청 쉽습니다. 자, 하나 더 보시죠. Both of them are kind. 그들 둘 다는 친절하다. Both of them 나왔는데 부정어 not 나왔죠. 그럼 부분 부정이 되겠죠. 그들 둘 다가 친절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들 중 한 명만 친절하다. 그 다음에 both의 상대는 아까 뭐라고요? either라고 그랬죠. either of them is not kind. either도 역시 마찬가지로 any처럼, 저 위에 나온 any처럼 부정어 앞에 못 옵니다. any가 부정어 앞에 못 와요. either도 부정어 앞에 위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either하고 not 합쳐서 neither 쓰면 되겠죠. 여기다 쓸까요? 자, either하고 not 합쳐서 neither가 된다. 그래서 neither of them. 그들 둘 다가 친절하지 않다는 얘기죠. 자, 그럼 always 상대어는 뭐다? ever다. 나는 항상 행복하다. 여기 not 붙이니까 나는 항상 행복한 건 아니다. 부분 부정이죠. 나는 때때로 행복하고 때때로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always 상대어는 아까 뭐라고? ever. 그래서 always 대신에 ever를 집어넣으니까 나는 전혀 행복하지 않다. 그죠? 그래서 not하고 ever 합치니까 뭐가 된다? never가 된다. 그래서 I am never happy가 됩니다. 이걸로 부분 부정이 또 의문이 뒤에 있나 봅시다. 없구나. 자, 그래서 부분 부정은 항상 상대어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정리할까요? 부분 부정에서 all과 ever의 상대어는 뭐다? any다. 그 다음에 both의 상대어는 뭐다? either다. 그 다음에 always 상대어는 무엇이다? ever다. 그래서 여기다가 not를 집어넣어주고 여기다가 not를 끼워주고 여기도 not를 넣어주면 이것은 never가 될 것이고, 그죠? 요거는 neither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no나 non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상대어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면 부분 부정이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중부정은 좀 복잡한데요. 이중부정은 부정이 더블로 됩니다. 부정이 더블로 된다. 더블 네게이션. 하나의 문장에 부정어가 두 번 또는 그 이상 반복되는 경우다. 이를 누적 부정이라고 합니다. 누적 부정. cumulative negation. 누적 부정 또는 이중 부정. 그래서 이중 부정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긍정을 뜻하는 이중 부정.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라는 말이 있죠.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그 다음에 이중 부정이 여전히 부정의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지금 현재 영어에서는 틀린 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병렬 부정도 논리적으로는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틀린데 이제 이건 좀 더 설명드릴 것이고. 자, 그러면 긍정을 뜻하는 이중 부정. 어는 나트엠이죠. 흔하지 않은 게 아닌. 그러니까 흔한. 그죠? 그 다음에
without 뭐뭇이 없는이란 부정이죠. 어느 정도의 의심이 없는 게 아닌, 그러니까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실히 의심이 드는, not하고 without 이중부정이죠. ungrateful, 감사하지 않는 게 아닌,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얘기네요. He was not ungrateful to her. 그가 그녀에게 고마워하지 않은 건 아니었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매우 고마워했다. 고마워하지 혹시 정확히 같은 뜻은 될 수는 없어요. 그는 매우 고마워했다고, 그가 그녀에게 고마워하지 않은 건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 해석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거하고 요것은 완전히 같은 뜻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기 드물지 않은 게 아주 흔한이 됩니다. 아주 흔한. 그래서 강한 긍정이에요. 이것도 not without some doubt.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게 아닌, 확실히 의심이 되는. 그래서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실히 의심이 되는. 그래서 이것 두 개는 강한 긍정인데, 이 두 문장은 똑같은 문장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때에 따라서는 똑같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They made some not until observation. 그들은 현명하지 않으니 않은 관찰을 좀 했다. 그래서 아주 현명한, 아주 똑똑한 관찰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They are paying a not inconsiderable amount in rent. 그들은 집세로 상당하지가 아닌 게 아닌 금액을 지불하고 있다. 그러니까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있다. not하고 in이 이중부정이죠. 그러니까 긍정이 되어버리죠. 상당한 금액. not하고 in이 이중부정이니까 똑똑한 또는 현명한 관찰. 그 다음에 the announcement was followed by a not unexpected silence. 기대되지 않은 게 아닌. 그래서 뜻밖의 침묵. 당연한 침묵. 기대되지 않은 침묵은 뜻밖의 침묵인데 기대되지 않은 게 아니니까 기대되었던 침묵, 당연한 침묵. 그 발표 뒤에 당연하다는 듯이 침묵이 흘렀다 이렇게 의역을 합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기대했다는 듯이 이렇게. 그 다음 he writes not inelegantly. 우아하지 않게가 아닌, 그러니까 그는 매우 우아한 문체로 글을 쓴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연스럽지 아닌 게 아니게,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들의 불평을 또는 불만을 거절했다. 항의 정도는 항의, 가벼운 항의, 그죠? 자, 부정이 반복되어 여전히 부정 의미를 갖는 경우는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중세 영어 때까지는 흔하다 그랬죠. 근데 지금은 거의 사라지고 없다. 단 교육 수준이 낮은 원어민들은 부정을 뜻하는 이중부정을 자주 사용하는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무슨 얘기냐면, 자, 영화 같은 거 보면 아이가 he didn't say nothing이라고 대사를 칩니다. 아, 그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네 엄마가 야, didn't 부정이고 여기도 부정인데 이중부정이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anything 쓰지 말고 nothing 쓰지 말고 anything이라고 말해야 된다라고 그걸 말해주는 대사도 있어요. 그래서 교육 수준이 낮은 원어민들이라고 하니까 꼭 그렇지는 않지만 주로 아프리칸 아메리칸들, 아프리칸 아메리칸 소위 흑인이죠. 이 흑인들이 이런 이중부정을 잘 써요. I never loved neither of you. 원래 neither가 아니고 neither가 돼야겠죠. 또는 never가 빠지든지. 나는 너희 둘 다를 전혀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쓰면 이런 문장은 원래는 틀린 문장입니다. 그래서 I never love either of you 이렇게 내야 돼요. I didn't do nothing. 난 아무것도 안 했다는데 nothing이 아니고 anything이 나와야겠죠. 이중부정 쓰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병렬부정이라는 것은 좀 특이할 텐데 이것도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말하고. 자, 주절의 동사가 deny, doubt, forbid, 금지하다, hinder, 방해하다 등 또는 막다, 부정적 의미를 갖는 경우에 목적절에서는 논리적으로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정 요소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이런 한글로 된 설명을 그냥 읽지 마시고 영어 예문하고 대입시켜서 항상 생각하세요. 자, 주절의 동사가 deny, doubt, forbid, hinder, 그러면 forbid가 나오죠. 부정적 의미를 갖죠. 금지하다. 그는 금지했다.
그 다음에 목적절에서는 논리적으로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정요소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는 금지했다죠. 그 어느 누구도 실버인데요. 설버라고 나왔네요. 은컵, 은으로 된 컵. 은으로 된 컵을 그 어느 누구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금했다. 그럼 사용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는 어느 누구도 은컵을 사용하는 것을 금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트가 없어야 되죠, 이게. 어느 누구도 은컵을 사용하는 것을 금했죠. 근데, 나트가 나와버리니까, 어느 누구도 은컵을 사용하지 않는 걸 금했다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도 마찬가지죠. 야, 그 아무도 은컵 사용하지 못하게 금지해라. 그런 말이 안 되죠. 누구라도 그 은컵을 사용하는 걸 금지해라라 그래야지. 그 어느 누구도 그 은컵을 사용하지 않도록 금지해라.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죠. 미국도,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not가 들어가도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그냥 절로 아니고 오형식 문형으로 쓰면, 그는 그 어느 누구도 그 은컵을 사용하는 것을 금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근데 여기는 not가 있으니까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어느 누구도 은컵을 사용하지 않는 걸 금했다. 않도록 금했다. 말은 되는 것 같은데 논리적으로 따지면 어느 누구도 은컵을 사용하지 않는 그 자체를 금했으니까 사용하라는 얘기잖아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일단은 forbid가 대절을 목적으로 갖는 것 자체가 고어적인 표현입니다. 지금은 잘 안 써요. forbid가 대절을 목적으로 잘 안 갖습니다. 근데 여기서 anyone 앞에 not는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주절의 동사에 담겨있는 부정적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반복되는 현상인데, 현대형은 잘못된 용법으로 간주만 해요. 간주하는데 일상적으로 씁니다. 우리나라 말처럼. 자, 그들 모두는 그녀 봤던 걸 부정을 했죠. 근데 그들 모두는 그녀를 안 본 걸 부정을 했습니다. 그대로 해석하면 그들 모두는 그녀를 본 적이 없다고 부정했다. 이렇게 말이 되는 것 같죠. 근데 이렇게 해석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녀를 보지 않았던 걸 부정을 했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having seen, 그녀 보았던 것. not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녀를 보지 않았던 것. 않았던 것을 부정했으니까. 보지 않았다고 부정했으니까 봤다는 얘기잖아요. 이해가죠? 보지 않았던 것을 부정했으니까 봤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해석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녀를 보지 않았다고, 본 적이 없다고 부정했다라고 해석하니까 말이 되는 것 같죠. 근데 논리적으로는 오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우리나라 말도 똑같네요. 그죠? 그들 모두는 그녀를 본 적이 없다는 걸 부정했다. 라고 말하면 봤다고 인정했다는 뜻인데, 본 적이 없다는 것을 이라고 말하지 않고 본 적이 없다고 해버리니까 말이 되는 것처럼 들리죠. 그래서 병렬 부정은 우리나라 말에서 오류가 있듯이 영어에서도 그런 오류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병렬 부정이라는 내용은 지금 설명을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문장들이 심지어 학술적인 논문에서도 가끔 나옵니다. 이게. 학술적인 논문에서도 가끔 나오고, 심지어 사설에서도 나오더라고, 사설. 그러니까 병렬 부정은 굳이 틀렸다고는 말 못하는데, 우리가 영어 좀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그대로 이걸 여기서 그대로 해석해갖고 그 어느 누구도 그 컵을 사용하지 않는 걸 금했다. 그럼 사용하도록 허락했다는 얘기구나라고 자칫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설명이 조금 좀 시원찮을 것 같은데 이해는 가시죠? 자, 그 다음에 not하고 no의 차이점입니다. 이걸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He's not a teacher. 그는 선생이 아니다. 직업으로서의 선생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His occupation is not a teacher. 근데 he's no teacher 하니까 이런 문장 외워두세요. He's no teacher. 그는 가르치는 기술이 없다. 선생이 자질이 없다. 무슨 자질이나 기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He lacks the skills needed for teaching. 가르치는 것을 위해 필요로 되는 능력이나 또는 기술이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 필요한 기술이나 자질. 저는 주로 자질로 해석을 하는데 그에게는 선생 자질이 없다. She's not a fool. 그 여자 바보 아니다. She's no fool. 그 여자 절대 어리석지 않다. 그 여자 절대 어리석지 않다. 매우 총명하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 요건 자주 보셨을 거예요. 저건. She's no fool. 요거하고 요것은, 요건 바보가 아니다라는 얘기고, 요것은, 똑똑하다는, 표현입니다. They did not pay any tax this year. 올해 세금 하나도 안 냈다. They paid no tax니까, 세금을 냈어야 했는데 내지 않았다. 그래서 요 문장이 세금을 냈어야 했는데 내지 않았다로 굳이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 위의 문장하고 같은 뜻으로 보셔도 돼요. 그런데 이런 문장을 쓰고 싶을 때 그들은 올해 반드시 세금을 냈어야 했는데 내지 않았다. They certainly should have paid tax. 이렇게 쓴 문장을 문학적인 표현에서 좀 간략하게 콘사이즈하게 표현할 때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의 묘미예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그런 묘미인데,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위의 문장하고 거의 비슷한 뜻이라고 보셔도 돼요. 여기 또 나오네. He's not a diplomat. 그는 직업이 외교관이 아니고, He's no diplomat는 즉서 뭐라고 합니까? 자질 또는 외교적 수완이 좋지 않다 또는 외교관의 자질이 없다. 뭐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He's no teacher와 같은 맥락이죠. He's no teacher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번, 3번은 별로 그렇게 썩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아무튼 He's no teacher하고 He's no diplomat, 이것은 반드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and의 특별용법. and가 to 부정사의 to를 대신한다. go to see her. 가서 그 여자 만나라인데 to 대신 뭐 씁니까? and 쓰죠. go and see her. 근데 요거 얘기를 해야 더듬려요. go to see her. go and see her 한데 요즘 미국 사람들 어떻게 써요? go see her 써버립니다요. go see her라고 써버려요. 그래서 and나 to가 있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 빼서 씁니다. 그래서 이 to 부정사가 동사의 원형으로 변하는 지금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까지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try의 경우 try to see him tomorrow. 가서 내일 그를 만나보도록 해라. to 대신에 try and see 쓰죠. They try to see us every day. 그들은 우리를 날마다 보려고 한다. try and see 쓰죠. They may try to see, they may try and see us tomorrow. 이렇게 씁니다. 근데 과거일 때는 He tried to see us yesterday. 그는 어제 우리를 보려고 했다. 근데 He tried and saw us yesterday. 그는 시도했고 어제 우리를 보았다. 이것은 굳이 틀렸다고까지 할 수는 없고, 이 두 개 내용이 다르죠. 그는 어제 우리를 보려고 노력했죠.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모르죠. 그는 노력했다. 그래서 어제 우리를 보았다. 이거는 봤네요. 그죠? 그래서 두 개 문장이, 의미가 다른 겁니다. 틀렸다고는 볼 수 없고. 자, 이것도 보실까요? She has tried to speak to him. 그녀는 그에게 말을 하려고 시도해왔다. 그녀는 시도해왔고, 이거는 지금 그대로 she has가 생략된 거예요. 시도해왔고, 말을 해왔다. 이거 말을 한 거잖아요. 말을 했죠, 결과적으로. 여기는 말을 하려고 시도해왔는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것도 틀렸다고 볼 수 없고. 단, 이 두 개의 의미가 다르다. He tries to see us every day. 날마다니까. 그는 날마다 우리를 보려고, 한다. 그는 노력한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본다가 돼버리죠, 이건. 그리고 우리를 날마다 본다. 그래서 두 개도 문장의 의미가 다를 뿐이지, 이거 틀린 걸로 뭐 하면 안 되겠네. 지금 여기서는 그러면 이렇게 쓰면 어떠냐? He tries and see us. 이런 문장 가끔 써요. 자, 여기하고 여기는 다르죠. 지금 요거는 and 대신에 to로 들어간 거죠. to 대신 and가 들어간 거죠. 근데 he니까 3층 단수인데 s 붙여야 되잖아요. c에. 근데 s 안 붙었죠. 그럼 and를 뭘로 보고 to로 보고 이렇게 쓴 사람도 있어요.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He tries and sees us. 그는 노력하고 본다가 되죠. 근데 he tries and see us라고도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 and는 to 대신에 and가 된 거예요. 보려고 노력한다. 우리를 보려고 한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 이게 여기 보세요. 그들은 날마다 우리를 보려고 한다. 그들은 날마다 우리를 보려고 한다. 요 and는 to를 대신한 거죠. 근데 요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들은 노력해서 날마다 우리를 본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해석이 두 가지로 가능합니다. 1번, 2번. 근데 주어가 3층 단수가 되니까 여가 sees가 붙어버리면 의미는 하나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는 노력해서 우리를 날마다 본다가 돼버려요. 요것은 우리를 날마다 보려고 한다가 되고 좀 복잡하죠. 자, 그래서 이 부분도 명확히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될 겁니다. 지금 문법적으로. 근데 문법적으로 정리가 안 되는 이유는 원칙은 지금 여기서 he tries and sees us란 문장이 원칙은 구문상으로는 그렇게 썩 바람직한 문장은 아닌데 he tries and sees us 이렇게 나오면 이 and가 to 대신 들어가서 이렇게 쓰인다고 얘기는 하지만 이건 실은 바람직한 문장은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언젠가는 이것도 글쎄요 이렇게 쓸 수도 있는 날이 올 것이고 아까 go see her처럼 try see her도 합니다. 명령문 같은 데서 hey you try see her 그녀 좀 만나봐 이런 식으로 써요. to 굳이 안 써주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의 문법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네요. go to 부정사, come to 부정사의 경우 go to see me come to see me 와서 나 좀 봐라. come and see me, go to meet him 가서 그를 만나라. go and meet him 이렇게 쓰죠. 근데 아까 뭐라고 해요? 저기서 and를 빼기도 한다 그랬죠. go meet him 가서 그를 만나라. come see me 와서 나 좀 봐라. 그래서 여기서 and나 to를 빼서 쓰기도 합니다. 요즘 영어에서는. 그래서 요 설명이 나온 부분이 지금 요 설명이 나온 책이 1982년대인가 발행한 책이니까 그때하고 지금 2019년이니까 몇 년입니까? 지금 80년, 30년, 거의 40년 40년 전에 발행한 책이에요. 40년 전에 발행한 책이니까 지금 40년이나 흘렀으니까 언어는 얼마나 많이 변화가 되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책이 지금 The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인데 그 지금 교보문고에서 팔아요. 28만 얼마인가? 팔던데 제가 지금 서울 가면 반드시 교보문고에 가서 이 책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왜? 내용이 40년 전 그 내용인지 아니면 현대 영어에 맞게 다시 한번 개정이 돼서 현대 영어에 맞게 문법이 설명이 되어 있는가를 다시 한번 봐서 현대 영어에 맞게 개정이 되어 있으면 이 책을 사서 저는 다시 읽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서울 갈 마땅한 기회가 없어 못 가고 있는데 그래서 40년 전 영어를 공부를 저는 했죠. 그 대신에 사전하고 그 다음에 소설 그 다음에 요즘에 쓴 글들을 많이 읽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나 이제 번역이 제 업무다 보니까 요즘 글을 많이 번역을 하겠죠.
그래서 현대응에 많이 접하고, 사전도 시중 일반 시중 나와 있는 사전들 다 말고 무슨 사전? 넥서스. 이 사전은 현대응에 아주 잘 어울리게 써놓은 사전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전들하고 내용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종이사전 보실 때는 반드시 넥서스 사전, 넥서스 영안사전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이 책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이 책 지금 절판됐어요. 출판 안 해요. 왜? 종이사전을 학생들이 안 보니까 안 팔려요. 출판해도. 그래서 지금 출판 안 씁니다. 그러면 서점에서 안 팔아요. 그럼 어디서 사냐? 인터넷 들어가시면 옛날 팔고 나면 재고 인터넷에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인터넷에도 이게 절판 다 저기 팔리고 없어질까봐 벌써 지금 2권 더 사놨어요. 집에. 이게 책이 제본이 부실하게 돼갖고 표지가 잘 떨어지더라고. 제본만 좀 제대로 돼 있으면 아주 훌륭한 책인데 제본이 부실해서 잘 떨어져서 저는 이 책 다 팔려서 없어질까봐 2권을 미리 사놨습니다. 그래서 현대영어를 공부하시려면 이 넥서스 사전을 꼭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nice and good은 베리움입니다. nice and 다음에 형용사. 그 상호는 엄청 화가 났다는 얘기예요. nice and는 베리움입니다. The steak is still good and pink. 이 스테이크는 아직도 매우 뻘겋다. 이게 안 익어갖고 핏기가 있어갖고 뻘겋다는 얘기죠. still good and. 이 스테이크는 아직도 좋고 핑크색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아주 웃긴 해석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런 것 갖고 그 영화 같은 거, 미국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자막 볼 때 번역을 이런 식으로 많이 실수로 하는 번역가들이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깽 두목이 다른 그 상대편 깽 단원 잡아갖고 그런 막 두드러 팬게 부하가 Hey boss, I'll take care of him. 내가 그 새끼 처치할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막에 뭐라고 뜬지 아세요? 아 보스 내가 그놈 보살필게 이렇게 자막이 떠요. 그 미칠 노릇이죠. 적 한 놈을 잡아갖고 그 대장이 두드러 패니까 그 부하 직원이 헤이 두목 내가 그놈 돌볼게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take care of 처치하다는 뜻인데 그때는. 그래서 그런 오역들, 웃기지도 않는 오역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굿앤드는, 나이스 앤드 굿앤드는 베리입니다. 요거 반드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나이스 앤드 굿앤드는 베리다. 그래서 앤드의 특별 문법이라고 해서 지금 간단하게 지금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생각보다는 좀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자, 그래서 46강은 이걸로 마칩니다. 자, 다음 47강 때 뵙죠.